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8일 오전입니다. 총선을 이제 불과 18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의 수십 년을 결정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후보가 심판받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심판을 받습니다. 투표 행태를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자살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천안함 폭침 사건 1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가장 황당무계한 뉴스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폭침 10주년을 맞아서 낸 논평입니다. 이 논평은 아직도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고 원인 불명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국제합동조사단의 결론 그리고 건져 올린 의뢰가 있는데도 그 의뢰에 1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했다는 추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고 침몰,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가 내놓은 논평에 의하면 천안함 침몰 10년을 돌아보며 침몰이라고 썼어요. 세월호 사고입니까 이게? 천안함 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미제 사건이랍니다. 진상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군요. 사고 당시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과 함께 국제합동조사단을 꾸려 2달 동안 조사를 벌이고 천우신조로 의뢰 파편을 건져 올려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안 믿겠다는 겁니다. 진상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당시에 발견된 1번이라고 적힌 북한 의뢰 추진체를 거론하면서 의뢰 폭발해도 글씨가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상하다 등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권의 뒷축이 관여하고 있고 이 참여연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그 당시에 이런 음모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방향의 음모론을 확산시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은 속는 사람과 안 속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거기 좋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진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 중에서 3사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권영대 당시 현장 수석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대령이었습니다. 권영대. 이분은 UDT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신 수습 및 무엇보다도 천안함 폭침을 시킨 북한의 의뢰 파편 등을 건져 올리는데 지휘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의 집념으로 의뢰 파편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시신 수습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한주호 준이 이분은 아주 베테랑 잠수 요원인데 여기에 갈 군번이 아닌데도 자원했습니다. 자원했다가 결국 잠수 중에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김남식 씨는 저인망 어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상거리 어선 대평 11호 선장인데 이분이 이 권영대 대령과 당시 대령입니다. 지금은 아마
준장일 것 같은데 이분과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끈질기게 그야말로 모래에 묻혀있는 바늘 찾듯이 끈질기게 그물로 훑어서 드디어 의뢰 파편을 건져 올린 사람입니다. 권영대, 한주호, 그리고 김남식, 이 세 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나쁜 사람의 행패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의 진실을,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분을 비롯한 이름 없는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 권영대 씨가 쓴 책이 폭침 의뢰를 찾다 하는 책을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표지에 그 바로 폭침 의뢰 사진을 넣었어요. 바로 이게 천안함 선체 인양에서 폭침 의뢰를 찾기까지, 여기에 요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이 권영대 대령이 쓴 일기입니다. 일기에서 결정적인 이 폭침 의뢰 파편, 이 폭침 의뢰 파편을 건져 올리는 순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2010년 5월 15일입니다. 토, 맑음, 파고 1m. 한참을 작업하다가 갑자기 갑판장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또 발전기 같은 것이 올라왔네. 작업 위치 바로 위쪽에서 그 말과 함께 조그마한 스크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도 트윈 스크류. 2000년도 미국 폭발물 처리 과정에서 의뢰 처리 시 많이 보았던 21인치 의뢰 테일 꼬리 부분이었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잔해물을 확인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내가 찾는 것이 이것인가? 의뢰의 꼬리 부분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일부 나사 부분만 약간 녹이 있는 상태로 스크류 부분은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스크류 윗부분에 찌그러져 있는 얇은 알루미늄판으로 보이는 회색의 금속 물체가 있고 본체 부분은 녹이 슬어가는 형태의 관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필성 사령관님, 오늘 1회 작업 시 의뢰 테일 부분을 인양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스크류 있어? 이어서 세부적인 형태를 설명드렸더니 예, 트윈 스크류 21인치 의뢰 맞습니다. 일부 나사 부분에 녹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뒷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스크류 날개가 엇갈리게 되어 있는 게 맞아? 예, 정확합니다. 탐색구조단장은 긴급하게 배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현장에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한주호 준이가 순직하는 장면입니다. 2010년 3월 30일 맑은 파고 11.5에서 2m. 대대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수철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누구야? 순간 섬뜩함을 느끼며 되물었다. 한주호 준이입니다. 김형준 상사와 김정호 상사가 같이 들어갔는데 2명만 긴급 부상했습니다. 안전다이버가 입수하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한준이가 오래 버티고 있나? 설마 베테랑이 무슨 일이 있겠나? 설마. 사망시간 2010년 3월 30일 17시. 많이 억울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뒤늦게 도착한 RIB에 한준이의 시신을 싣고 구조 지휘함으로 향했다. 이 답답한 양반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소리쳤답니다. 이 한주호 준이는 며칠 전에 이렇게 권영대 대대장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하기 전에는 항상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이제는 대원들 얼굴만 보면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 못하면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방 쓰러질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주호 준이 그대로다.
아마 안 가겠다고 말했다면 반드시 데려가기 위해 설득을 했을 것이다. 저녁 늦게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24시경 귀가했다. 내일 육군 CH-47 두 대로 이동 예정이다. 자, 이분이 이 책에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인들이 발표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은 사항이다. 참여연대 그리고 문재인 지지 세력 그리고 박원순 씨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권영대 대령, 당시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있었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믿지 못하는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단지 몇 명만이 상황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일은 없었다. 지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상황에는 수많은 대원들이 함께한다.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수병들이 있다. 이들은 항상 자유롭게 생각하고 본인 의견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야기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한주호 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라는 KBS의 오보가 있었다. 그 당시 천안함 함수 작업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천안함 폭침 의뢰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해병대 젊은이, 소해함 근무자들, 대평 11, 12호의 민간인과 중국 선원,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거짓을 조작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강요한다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고 의뢰가 발견됨으로써 명백한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났다. 현장 처리부터 사건 조사까지 관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 한 명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여기 마지막 문장입니다.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게 조작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조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여연대는 무슨 근거로 아직도 이걸 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군인들은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기를 가진 집단을 화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무기를 가진 집단은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를 해야지 동네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동네북으로. 이 권영대 씨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군인들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총을 맡길 수 있느냐? 국군들에게 총을 맡긴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총뿌리를 국민들을 향해서 돌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주적 교육입니다. 당신들이 총을 잡고 있는 것은 김정은 집단과 북한군을 겨냥한 것이다. 등 뒤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제 서해 수호의 날 연설에서도 북한이 적이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은 북한군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국민이 위험해집니다. 총뿌리를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군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기를 가진 집단을 화나게 하거나 무기를 가진 집단을 경멸하거나 무기를 가진 집단을 동네북으로 만들면은 당합니다. 역사가 가르칩니다. 고려 때 문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문신이 장군들을 욕보이는 데 대한 원한이 그렇게 폭발한 겁니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왜 일어났습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되풀이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